구독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20 한글 강좌를 진행 중인 박남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몇 번 이제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련돼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 분할이라고 해서 단면을 한번 추출해 보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뭐 CAD 파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맷의 파일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가져오기와 내보내기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호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환.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파일을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나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네요. 특별히 뭐 JPG나 PNG 포맷으로 내보내기 했을 경우는 뭐 포토샵 등과 같은 이미지 수정, 편집 프로그램과 다양하게 우리가 호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학습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루비에 관련해서 루비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 외에 루비라는 우리가 이제 그 확장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스케치업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루비를 이용한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모델링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디멘전 툴스하고 커비 로프트라는 두 개의 그 루비를 잠시 살펴봤었죠. 특히나 이제 디멘전 툴스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치수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치수 표현을 디멘션 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치수 표현을 할 수 있었다. 특히나 각도 표현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커비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개의 엣지들을 선택해서 비선형의 어떤 그 다양한 곡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서 우리가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뭐 표현이라든지 모델링들을 여러분들이 이 루비들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양한 루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셔서 뭐 조금 이제 루비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저희 그 국내 서적에서도 루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온 서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루비들을 자유롭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연습하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면 다운받으셨던 루비 중에 하나의 기능이라도 할 수 있으시다면 그걸로도 참 좋은 복습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스케치업이 오픈이 됐고요. 먼저 이제 가져오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져오기 파일 탭에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져오기를 눌러보면 어떤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모든 유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ds나 콜라다나 DM이나 IFC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에 관련된 가져오기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지원되는 모든 이미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D 이미지와 관련된
뭐 JPG라든지 PNG, PSD, 그러니까 PSD 파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이제 레이어를 포함한 파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PSD 파일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에서 작업의 어떤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인데 PSD 파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BMP 파일까지도 쭉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 파일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오토캐드 파일을 보시면 DWG나 DXF 파일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고 파일에 이렇게 DWG 파일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우스라는 부분이 있죠. 선택해서 가져오기 하기 전에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 DWG 파일에서 형상에 어떤 정보를 가져올 것인지, 그 다음에 원점을 유지할 것인지, 모델 단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델 단위를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면 방향은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 평면은 병합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 캐드 파일이 오픈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드 파일이 오픈이 되면 반복해서 불렀을 경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룹으로 보통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룹을 묶여서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선이 하나씩 구분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얘를 일단은 캐드 도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시려면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L을 입력해서요. 여기 이게 벽체거든요. 벽체 선을 따라서 선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스페이스바 요 선만 제가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 눌러서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라인으로 해서 끝에와 끝에, 그리고 이쪽도 라인으로 해서 끝점과 끝점을 이어내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알파벳 P를 눌러서 제가 한 3000 정도로, 아이고 너무 높나요? 300 정도 할까요? 아이고 300도 높네요. 제가 이제 작게 만들었나봐요. 30 정도로만 주면 되겠네요. 3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라인으로 해서 여기 바탕 캐드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따주고요. 그리고 알파벳 P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네요. 위로 방향을 다시 잡고 30 정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죠. 그리고 3 클릭해서 무브 컨트롤 해서 복사로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3 클릭 해서 동시에 잡고요. 무브 컨트롤 해서 이렇게, 여기 기둥이에요, 기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네들은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뭐 얘네들은 이렇게 우리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3 클릭이죠, 그죠? 제가 더블 클릭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3 클릭이라고 해놓고 3 클릭 해주시고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도 3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밑바닥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얼마 정도 내릴까요?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5, 1.5, 1.5, 1.5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할게요.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죠. 5일은 5, 20. 그러면은 7.5 정도 내려갈게요. 7.5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볼게요. 얘는 면 반전 이렇게 해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요면은 지워주고, 아이고, 조면이 같이 지워졌나요? 지워주고요. 여기 위에만, 여기는 일단 3클릭해서 자, 여기 선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3클릭해서 얘도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위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알파벳 P를 눌러서 1.5 정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무브로 해서 컨트롤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별표 한 4 정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죠? 하나는 필요 없겠네요.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봤네요. 그죠?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좀 지워주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일까요? 더블 클릭해서 1.5 더 줄일게요. 얘 높이만큼 이렇게 줄이시면은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공간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알파벳 P를 눌러서 살짝만 내려줄게요.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CAD 평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건축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CAD 파일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져오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CAD 파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뭐 SKP 파일 뭐 등등 IFC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BIM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BIM이라면 뭐 아키캐드라든지 뭐 아키라인이라든지 뭐 레빗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BIM 정보화 모델링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이제 BIM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IFC 파일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 IFC 파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은 스케치업이 BIM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잘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다운받은 지도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구글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구글어스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검색하면 그 지도를 KMZ라는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으세요. 그 파일 포맷을 또 불러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TL을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참고 파일에 S3D라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옵션 눌러보시면은 뭐 동일평면 병합, 그 다음에 뭐 YZ 좌표 교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해놓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가져오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STL이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를 하기 위한 그 메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솔리드한 형상을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3D 프린터는 적층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FDM 방식. 그러면 XYZ의 좌표값이 인식되도록 모델링의 면을 쪼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의 면을 삼각형 형태로 쪼개준 그 파일이 바로 이제 그 STL 파일이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STL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서요.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STL 파일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에서도 이 STL 파일을 다시 불러들여 와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STL 파일은, 얘를 좀 지울게요.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요거 이제 잠금을 좀 풀어야 되겠죠? 잠금 해제하고 얘도 삭제를 하고요. 얘도 다시 내보내기에 보시면은 3D 모델이라고 있죠. 3D 모델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STL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보신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STL 파일로 다시 내보내기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D 뭐 해서 뭐 수정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 뭐 모델 단위는 당연히 이제 밀리미터로 이렇게 또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확인해서 내보내기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내보내기 STL과 같이 연동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가져오기 보시면은 이미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가져올 수 있는데 JPG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우스라든지 하우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내촌 중학교 이런 게 있는데 가져오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이미지, 텍스처, 새사진, 일치 사진 이렇게 있는데 새사진, 일치 사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미지와 텍스처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지로 불러드렸을 경우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얘는 단순히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케일 S 눌러서 크기 조정만 가능해요. 크기 조정만 가능하다. 얘는 재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오기를 할게요. 가져오기를 해서 뭐 내촌 중학교 부속 건물을 선택했어요. 이미지로 클릭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면과 얘가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따로 지울 수도 있고요. 얘는 재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텍스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텍스처로 가져오시려면은 가져오기로 가셔서 여기 있는 텍스처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촌 중학교 부속 건물 해주고 가져오기 해서 여기서 위치점 찍고요.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재질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온 재질은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의 위치를 이용해서 회전과 크기,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주셔서 얘는 이제 원근감이었죠. 이렇게 이러면 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얘가 재질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재질에 눌러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모델 안을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죠? 얘는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색깔을, 음영을 여러분들이 또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서도 크기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명도도 여러분들이 조정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보내기는 크게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지어볼까요?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이러한 형상의 뭐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려봤고요. 내보내기 보시면 3D 모델과 2D 그래픽이라고 있는데 3D 모델을 눌러주시면 얘를 STL 파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BJ나 그 다음에 콜라다 파일, 뭐 DAE, DXF, CAD 파일로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ds, 3D max와 연결을 시킬 때 우리 3ds 파일로 이게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DWG로 바꿔주시면 CAD나 이런 데서 열 수가 있겠죠. 그죠? 동일하게 뭐 IFC라든지 KMZ 등등의 파일로도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중에서 2D 그래픽이라고 있는데 2D 그래픽을 하게 되시면 뭐 PDF, 그 다음에 EPS, BMP, JPG 등등의 다양한 이미지 파일로 보낼 수 있는데 동일하게 또 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DWG 파일로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3D 모델로 내보내기 하시면은 3차원 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D 파일로 내보내시게 되면 2차원, 즉 XY 좌표만 가지게 된다. 그 평면상으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DWG로 한번 내보내기 해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옵션 눌러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14 버전, 옛날 버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토캐드를 제가 오픈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를 제가 지금 현재 오픈 중이고요.
자, 방금은 제가 2D 파일에서의 DWG로 이제 내보내기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모델로 내보내시면 3차원 축을 가지게 된다. 즉, Z축을 가진 형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2D 파일로 내보내셨을 경우는 Z축이 없어요. 그냥 이 이미지 자체가 그냥 평면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CAD 파일로 저장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토캐드 2018을 제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잠시 이제 CAD가 오픈이 되면 해당 파일을 한번 열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AD가 조금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좀 오픈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CAD가 이제 오픈이 되어졌고요. 파일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일 열기를 누르고 참교 파일 중에서 1, 2, 3 선택하고요. 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3차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3차원처럼 보이는데 얘는 3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얘는 그냥 2차원 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은 X, Y 축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얘를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한번 돌려보면 자, 이렇게 Z축이 나오긴 하지만 어때요? XY 축에서만 그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원래대로 좀 돌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번 스케치업 2020 한글 강좌를 수강하시는 우리 학습자분 중에서 CAD가 없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D 파일로 저장했을 때는 Z축이 사라지고 XY 평면에서 그려진 형태로만 들어온다. 그런데 3D 모델로 저장했을 때는 Z축을 가진 3D 형상으로 들어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타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스타일 눌러보시면 이렇게 스타일들, 화면의 스타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해 줄 수가 있으세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스타일로 원래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모음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카툰처럼 만화에서 우리가 이제 연필로 우리가 그린 것처럼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조정해 줄 수가 있겠고요. 얘를 또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 2D 그래픽 2D 그래픽이죠. 제가 2D 파일로 말씀드렸네요. 2D 그래픽에서 예를 들어서 JPG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1, 2, 3 이렇게 해서 옵션 눌러주셔서 크기를 여러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JPG의 어떤 품질을 또 여러분 조정해 줄 수가 있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내보내기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겠죠.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그 참고 파일에 가서 1, 2, 3로 저장되어 있는 여기 있는 파일이죠. 눌러서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방금 저희가 이제 적용했던 스타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보내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이 적용된 이미지로 우리가 내보낼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은 처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눌러봤는데요. 스타일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기본 스타일, 사진 모델,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스타일 모음, 그 다음에 직선, 요런 다양한 그 스타일이 있고요. 이런 스타일들은 여기 편집을 통해서 또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타일 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델링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건축 설계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보내기에 보시면은 이제 단면 분할이라는 게 있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여기 있는 단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서 무브로 해서 좀 당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단면의 외곽이 보이죠. 그래서 파일로 해서 내보내기 보시면 단면 분할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을 하셔서 DWG로 저장을 해주시면 당연히 옵션을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CAD 파일에서, CAD에서 여기 있는 외곽선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전에 한번 우리가 섹션을, 단면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학습하면서 한번 다루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장면 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장면 추가를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뷰를 돌리셔도 돼요. 뷰를 돌리시고 장면 추가 그리고 업데이트 간단하게는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서 뭐 마우스 휠을 꽉 눌러서 돌리시고요. 또 추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얘를 둘러보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설정에 가셔서 여기 있는 장면 전환의 어떤 초와 장면 지연의 초를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시고 파일 내보내기 가셔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낼 수가 있더라. 옵션을 설정해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연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요 사항들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내보내기와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주 쓰여지는 기능들이에요. 특히나 STL 파일, 우리가 3D 프린팅과 관련된 STL 파일과 연계도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G로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포토샵과 연결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CAD와 연계를 많이 하거든요. CAD, 스케치업은. 그래서 DWG로 우리가 내보내게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